유대인 인구가 전 세계 인구의 한 0.2%라고 합니다. 그런데 노벨상을 받은 사람 중에서 유대인이 몇 퍼센트냐? 전체 수상자 중에서 25%입니다. 0.2%의 인구를 가지고 노벨상은 25%나 받았다. 그럼 이게 평균보다 100배입니다. 100배. 그렇다고 뭐 100배는 머리 좋다는 건 아니지만은 특히 과학부문상, 문학상, 평화상 빼고 과학부문상에서 유대인들의 비중은 35%나 됩니다. 인구 0.2%로서 과학 부문에서 노벨상을 35%나 받아냈다. 뭐, 그 중에 한 사람이 아인슈타인입니다만은, 이 정도 같으면은 이분들의 특출한 뭔가가 있는 거죠. 그것은, 여러 가지 복잡하지만은 교육입니다. 유대인들의 교육, 오래된 교육입니다. 교육의 전통. 중세 때 유대인들이 유럽에서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무슨 역병이 돈다든지, 전쟁에서 진다든지, 또는 흉년이 든다든지, 경제가 흔들린다든지 하면은 이 권력자들이 희생양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리고 군중들도 분풀이 할 때를 찾아야 되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많이 희생됐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더 쉬웁니다. 선동된 민중은 뭣도 모르고 유대인들을 죽이고 추방하고 빼앗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네북이 되었는데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미움이 대상이 되었느냐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중세 때 글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중세 때 글을 아는 사람들은 성직자들 그리고 유대인 정도였다고 합니다. 글을 아니까 공문으로 부렸다 이거죠. 특히 세금 징수원이라든지 이렇게 되니까 일반 민중하고는 좀 사이가 나쁜 관계가 되는 거죠. 이 유대인들에 대한 분풀이, 화풀이, 이 전통은 오래됩니다. 끔찍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또 자신들의 고유의 풍습, 종교를 버리지 않고 이어갔습니다. 또 이게 또 기독교와 맞지 않아요? 유대인들, 그러니까 예수도 유대인 아닙니까? 근데 예수를 말하자면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만든 것은 당시 총독 빌라도라기보다는 바리새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유대교 성직자들이 이단으로 몰아가지고 십자가형을 처하게 만들었는데 이때 성경에 보면은 그 바리새인들이 총독 빌라도를 갖고 놉니다. 빌라도는 로마 장군인데 가능하면은 예수를 놔주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나중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왕을 참칭한 자다. 왕을 참칭한 예수를 놓아주면은 당신은 그러면은 반역을 봐주겠다는 거냐 이런 식으로 들이댑니다. 그러니까 결국 당신들 마음대로 해가지고 하라고 그래가지고 결국 십자가형에 처하도록 만듭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빌라도가 책임을 면하느냐 그런 게 아닙니다. 사도신경에 보면은 빌라도가 예수를 고통에 빠뜨린 사람으로 이름이 딱 들어가 있습니다. 영원히 지울 수 없는 방관의 죄가 크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 덮어씌우기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입니다.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하는데 러시아가 과거부터 상당히 아주 나쁜 전통을 갖고 있었는데 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이탈리아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가 유대인이다 하는 점을 들어서 과거 보면은 유대인들을 많이 죽였다. 그러면서 히틀러 이야기를 꺼냅니다. 히틀러의 피에도 유대인 피가 흐르고 있다고 하더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느냐 하면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할 때 명분을 어떻게 그러냐 하면은 나치로부터 해방시킨다. 젤렌스키는 말하자면 나치주의자다. 이렇게 몰아붙이니까 세계 언론이 아니 젤렌스키는 유대인인데 더구나 그 친족 중에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에 희생된 사람들도 많은데 무슨 거짓말이냐 이렇게 되받아 치니까 한다는 소리가 유대인들이 오히려 반유대주의자로서 많은 사람을 죽였다 이렇게 덮어씌우고 히틀러 피에도 유대인 피가 흐르고 있다. 그러니까 유대인 피가 흐르는 히틀러가 유대인 학살을 했다. 이런 식의 최악의 선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박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이스라엘 정부는 다른 서구 국가와 달리 러시아를 그렇게 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러시아가 지금 시리아에 주로 공군을 보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시리아와 이란과 적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러시아를 자극하면은 시리아 주둔 러시아 군이 적대적 태도를 취할지 모른다 해가지고 상당히 조금 기회주의적인 그런 자세를 취하다가 이 발언으로 해서 박하겠습니다. 수상이 나오고 장관들이 나오고 그리고 세계 유대인 조직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조목조목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사를 불러가지고 공식적으로 러시아가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아주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최악의 인종주의다. 히틀러가 유대인 후손이라는 것은 허무맹랑한 거짓말이다. 유대인은 결코 유대인을 죽이지 않는다. 전쟁 실패를 덮기 위해서 유대인에게 또 책임을 전가한다. 막 이런 식으로 들이대고 있는데, 그럼 히틀러와 유대인이 도대체 무슨 관계냐 하는 것은 이건 약간 스토리가 있어요. 히틀러는 독일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 오스트리아에서 났습니다. 그 아버지가 사생아였습니다. 어머니는 확실한데 히틀러 아버지의 아버지, 즉 히틀러의 할아버지가 누구냐, 할머니는 아는데, 그래서 계속 이런 루머가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히틀러의 할머니가 부잣집 유대인 집에서 가정부로 일하면서 그 유대인 누구누구와 뭐가 해가지고 임신이 되었다. 그래서 낳은 게 유대인 피를 받은 아버지다. 이렇게 루머가 여러 차례 왔다 갔다 했는데, 학자들이 끈질기게 조사를 해도 유대인 피가 섞여 있다는 증거는 없다. 그런 소문은, 뜬 소문은 있었지만 확인할 수 없다는 게 현재까지의 이 학문적 연구의 결과입니다. 결국 히틀러 몸에 유대인 피가 있다는 증거 없다. 이게 유대인 쪽의 주장이라기보다는 히틀러에 대한 연구가 얼마나 깊게 이루어졌습니까? 한 인간에 대한 연구로는 히틀러에 대한 연구가 아마 가장 깊게 광범위하게 오랫동안 이루어진 겁니다. 없어요. 자, 그런데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내가 틀릴 수도 있지만 하면서 히틀러 몸에 유대인 피가 흐르고 있다는 아주 저질 선동을 한 겁니다. 얼마나 러시아 푸틴 그리고 러시아를 망친 공산주의자가 악질적인지 악마적인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히틀러는 그러면 왜 유대인을 이렇게 미워하게 되었느냐 하면은 그것도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처음부터 뭐 학교 다닐 때부터 그랬다든지 비엔나에서 노숙자 생활할 때부터 그렇게 됐다든지 하는 것도 하나의 주장인데, 확실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1914년에 히틀러가 이제 그때는 독일 군인으로서 참전을 합니다. 주로 배치된 데가 프랑스와 독일이 싸웠던 서부전선입니다. 서부전선. 이것은 독일 기준으로 서부전선이고 프랑스 기준으로는 동부전선이죠. 지리한 참호전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때 히틀러는 하사까지 올라갔는데 역할이 전령 역할을 했습니다. 메신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부대장이 저쪽 부대장에 연락을 할 때 편지를 써가지고 갖다 주는 이런 역할을 했으니까 굉장히 위험한 임무였습니다. 그러나 히틀러는 살아남았습니다. 용감했다고 합니다. 히틀러는. 히틀러의 어린 시절이나 청년 시절 보면은 히틀러가 뭐 선천적으로 성격이 뭐 이상했다든지 잔인했다든지 그런 흔적은 없습니다. 아주 정상적이고 어머니한테 참 잘하고 그리고 예술을 좋아하고 노숙자로서 그림을 그려서 팔았고 또 화가가 되고 싶어서 비엔나에 있는 미술대학에 2번이나 응시를 했다가 낙방했지만은 계속 그림을 그렸던 그 청년이 그러면 왜 이렇게 악마가 되었느냐? 그것은 1918년 무렵에 마지막이죠. 그때 독가스를 썼습니다. 연합군이 쓴 독가스를 맞고 실명이 된 상태에서 후방 베를린 쪽으로 구송이 되었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눈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후방에 가서 상황을 들어보니까 후방에서는 유대인과 공산주의자들이
군대에도 안 가고 우리는 피를 흘리면서 싸우고 있는데 뒤에서 장난치고 있다. 그리고 나중에는 사회주의자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결국 후방에서 등 뒤에 칼을 꽂는 식으로 해가지고 전선에서 잘 싸우는 독일 군인들이 결국 항복하도록 만들었다. 그러면서 실명 상태에서 이런 결심을 했다고 그럽니다. 내가 다시 눈을 뜨기만 하면은 공산주의자와 유대인 이 반역 세력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게 확실한 반유대주의로 가는 히틀러의 결정적 경험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인류 역사상 일찍이 본 적이 없는 사람을 죽이는 공장을 만들어가지고 600만 명을 죽이는 이런 홀로코스트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요사이 이스라엘 정부에서 젤렌스키를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젤렌스키는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자랑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흠모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는 이스라엘과 비슷하다. 우리가 큰 이스라엘이다. 그 말은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나라를 세울 때 온 국민이 일치 단결해가지고 아랍 국가들과 싸웠던 식으로 우크라이나가 지금 온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러시아와 싸우고 있다. 이것을 비유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가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은 홀로코스트와 같다. 유대인 학살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정부가 발칵했어요. 절대로 홀로코스트에 비유하면 안 된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부터 당하고 있는 것을 홀로코스트에 비교하면 안 된다. 홀로코스트는 인류 역사상 절대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그런 대학살이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제가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언제냐? 1995년 11월 초였습니다. 11월 초에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당시 라빈 수상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국방장관을 겸하고 있었습니다. 텔아비브에서 인터뷰를 할 때 제가 미리 준비를 해 갔습니다. 뭐냐? 월간조선이 보도한 북한 강제 수용소 경비원의 수기를 영문으로 번역해가지고 그 자료를 갖고 갔습니다. 그래서 라빈 수상과 인터뷰를 하고 끝날 때쯤 그 자료를 갖다 내면서 제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지금 북한에는 아우슈비츠와 같은 강제 수용소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이 집단 학살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공감하실 라빈 수상께서 이 북한 인권 탄압 문제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에서 좀 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니까 라빈 수상 70대 노인 라빈 수상의 얼굴 안색이 싹 변하더니 당황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절대로 홀로코스트를 거론하지 마십시오. 홀로코스트는 인류 역사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대참사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사이 이스라엘 정부가 하는 이야기하고 똑같았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홀로코스트, 유대인 학살은 자신들의 정체성과 결부된 겁니다. 그걸 잘못 건드리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저는 아마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큰 전략적 실수를 했다고 봅니다. 세계의 아마 유대인 조직이 있지 않을 겁니다. 있지 않는 건 어떤 식으로 있지 않습니까? 행동으로 하겠죠. 행동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러시아를 규탄하는 정도가 아니라 러시아를 흔드는, 반대로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는 그런 쪽으로 활동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언론, 정치, 영화, 예술, 금융 이런 부분을 움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뛰어난 부분이 언론, 예술, 학문, 금융 이런 부분 아닙니까? 이 유대인들은 재주가 많은데 이 공장은 잘 안 만든다고 합니다. 제조업은 잘 발전시키지 않는다고 그래요. 아니 수시로 탄압받고 추방당하니까 그 공장 만들었다가 건질 게 없잖아요. 그래서 도망갈 때 쉽게 가져갈 수 있는 것에 신경을 쓴다는 겁니다. 특히 다이아몬드 세공이라든지 이런 거. 근데 유대인들이 세계적으로 1,400만 명이라고 그러는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바로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영향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바로 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의 영향력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주로 어디에 살고 있느냐? 뉴욕 근방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뉴욕이 어떤 데입니까? 세계 언론의 수도 아닙니까? 뉴욕 타임스, 월스트리트 저널, 방송사, 그리고 로스앤젤레스에 또 많이 삽니다. 영화를 많이 만드는데 참여한다는 이야기죠. 스필버그 같은 사람. 그리고 역시 월스트리트 저널이, 월스트리트가 뉴욕에 있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발행부서로서는 가장 많은 신문사입니다. 이 뉴욕
뉴욕시를 포함한 뉴욕주에 176만 명이 삽니다. 유대인들. 그리고 보스턴, 필라델피아까지 합치면은 이 근방에, 뉴욕 근방에 사는 사람이 300만입니다. 이스라엘 인구가 한 800만이니까 이스라엘에 사는 유대인 말고는 뉴욕에 가장 많이 삽니다. 근데 오래됐습니다. 뉴욕에서 유대인들이 많이 살게 된 것은 그 뉴욕이 원래 뉴암스테르담이라고 그래가지고 네덜란드 식민지였죠. 그러다가 영국과 전쟁을 해가지고 지니까 영국이 뉴암스테르담을 접수를 해가지고 뉴욕으로 영국식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무렵부터 유대인들이 여기 많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뉴욕을 중심으로 언론에 영향을 끼치고 금융에 영향을 끼치고 예술 문화에 영향을 끼치고 또 정치인들이 많이 배출됐습니다. 부시하고 붙어가지고 지금 켈리도 유대인입니다. 조상이. 유대인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유대교를 믿느냐 아니냐입니다. 그 인종적인 구분이라기보다는 지금 유럽에서는 홀로코스트를 부인하면은 감옥으로 보내는 법이 있습니다. 즉 히틀러를 비호한다든지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나 죽었다는 것은 너무 과장이다. 그 정도 안 죽었다. 이런 이야기해도 감옥에 보내요. 프랑스도 그렇고 그런 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많습니다. 그 기준으로 하면 한국에서는 유교가 남침이 아니라고 하는 자들, 즉 유교를 북침이라고 하는 자들 또는 저 문재인식으로 유교를 내전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자들을 감옥에 보내는 법을 만들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홀로코스트를 마치 자신들의 전문물인 것처럼 이렇게 기억하고 또 세계 유명한 도시에 홀로코스트 뮤지엄을 만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가 또 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어떤 경우가 생기면은 또 유대인들에게 덮어 씌워가지고 또 집단 학살이 있을 것 아니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역사를 기억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전면 도전한 자가 바로 푸틴이죠. 감사합니다.